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밤사이 뉴욕 증시가 월마트발 충격에 좀 하락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방면으로 퍼져나간 것이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잠전에 다 결과 일단 나오기 시작했지만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제법 오늘은 최근 들어서는 좀 제법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마트는 결국은 8%가 하락했고요. 유통업종의 동반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빅테크들도 대부분이 오늘 좀 빠지는 것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방어적 섹터라고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네.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등만 상승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오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1.7% 정도 내렸고요. 금값도 오늘 약보합으로 일단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10년물 금리는 오늘 장중 2.7%까지 터치하고 약간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미국 달러는 오늘 다시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오늘 주요 특징주부터 먼저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업종만 좀 보겠는데요. 월마트는 7.6%가 오늘 떨어졌고요. 어저께 장 마감 후에도 역시 보여줬지만 타겟도 3.5%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드스트롬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온 이제 백화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노드스트롬이 5.7% 하락했고요. 코스트코도 잘 나가다가 역시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코스트코도 3% 빠졌습니다. 미국의 유통업주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XRT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4%가 오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잠시 전에 얘기 나왔던 대로 오늘 쇼피파이는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건 오늘 밤이죠. 한국 시간 오늘 밤에 실적을 네. 발표하는데요.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10% 인원 감축이 있는 데다가 스스로 팬데믹 이후에 이 성장에 대해서 자기네 예측이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성장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쇼피파이의 오늘 밤 실적 발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워낙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울 텐데. 조금 전에 이제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됐어요. 자, 실적에 대한 결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 모두 실적이 기대 이하가 나왔지만 약간의 결은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이익이 2.23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이 518억 달러가 나와서 예상치보다 약간 못 미쳤습니다. 정유상에서 2.6% 정도 떨어졌고요. 시간에서 한 1% 내외로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애저 서비스인데요. 애저 서비스가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성장을 하긴 했지만 성장률 자체가 40%에 불과했고요. 윈도우 OEM이라 그래서 윈도우 OEM은 이제 쉽게해서 여러분들이 PC를 구매하거나 노트북을 구하시면 깔려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OS 말씀하시는 네, OS죠, OS. OS가 오늘 마이너스 2%의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관련된 가트나 이런 쪽에서 PC 수요의 둔화를 예상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마이너스가 났고요. 엑스박스의 서비스 배분 매출이 오늘 좀 줄어드는 것이 오늘. 이 표가 주요 분야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10개 분야가 되겠는데 여중에 잘 좋았을 때는 이제 10개 분야가 더 파랗게 나오는데 네네. 이게 지난 3분기, 작년 4분기가 가장 좋았을 때죠. 사상체육가 났을 때 보면 전부 다 파랬었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색깔이 이제 빨간 것들이 2개가 보였고 지난 분기는 색깔이 파랬지만 약간의 좀 슬로해지는 것이 엑스박스 부분이 슬로했었는데요. 오늘 엑스박스는 마이너스 6%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약간의 주가의 약보합.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미리 선반영이 됐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거 역시 오늘 이 시간 현재 이제 계속 IR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내일 좀 더 자세한 얘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도 주당 이익과 매출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유튜브 광고도 부족했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미스를 했지만 그나마 광고 시장이 여전히 성장을 계속했다는 데는 일단 긍정적인 해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규장에서 2% 정도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시간에서도 2%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금
구글, 알파벳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밖에 몇 개 오늘 시간에 끝나고 나온 것 좀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는 매출했지만 이익은 괜찮았고요. 지금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점포 매출 10% 이상 나왔고요. 8월에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을 얘기한다는 것을 네네.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은 10% 이상의 어떤 지금까지의 동일 점포 매출 그리고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자릿수지만 후반대 성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또 제법 6, 7% 상승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비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아멕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긍정적인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이익이 1.75달러가 예상되는데 2달러에 약간 못 미친 2달러가 되기 때문에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70억 달러 예상됐는데 73억 달러 수준이 나왔습니다. 전체 거래는 12%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멕스보다 약간은 부족합니다. 해외 거래가 20%가 늘어난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내 거래가 보면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내 거래가 되겠고요. 다음은 크로스 보더입니다. 해외 간 거래가 되겠는데요. 해외 간 거래에서는 유럽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보여주는데 역시 조금씩이나마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해외 간 거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장에서 약보합, 시간에서 강보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100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시간의 시세를 한번 보여드리고 네네. 있는데요. 나스닥 시간의 시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오토존 같은 거 약간 빨간색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은 초록색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간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했던 여러 개의 기업들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본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저 빅테크 위주로 좀 네네. 말씀드렸고요. 오늘 장의 정규장 이전 그리고 정규장 때 있었던 특징적인 상황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은 실적이 기대 이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의 자신감은 피력하고 있지만 GM이 3.4%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역시 제조업에 관련된 거 기술주 같은 건 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늘 좋아하는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미 소비재라도 맥도날드 이런 것들은 오늘 괜찮았거든요. 코카콜라는 1.6%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맥도날드는 이슈가 많았죠. 맥도날드는 소위 러시아에서의 철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지만 그 밖에 해외에서는 또 동일 점포 매출이 꽤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맥도날드는 그런 악재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했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보면 얼추 한 72% 정도 기업이 실적이 기대 이상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한 6% 정도 내외의 전년 동기 대비 시장의 증가율.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걱정이 많았지만 걱정만큼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오늘까지는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빅테크가 물론 실적 좋게 나서 숫자가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나름은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월가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의견이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이날도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좀 극과 극의 의견을 좀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났냐 안 지났냐 네. 그리고 대응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JP모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완전히 그 인플레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연말까지 회복될 수 있다. 연말의 목표 지수가 지금 월가 최고입니다. 4,900이거든요. 4,900원 올해 시작했던 점이자 올해 사상 최고가를 넘나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의 반등은 끝났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900일 갈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그보다 더 낮은 것이 뱅크 오브 메릭이 3,600이기 때문에 극과 극입니다. 당연히 이런 쪽에서 보면 경기 민감을 하면 안 되고 소위 방어적 세타나 어떤 디비던드 이런 것들 배당 관련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보는 모건 스탠리도 소위 얕고 짧은 규모의 리세션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심각한 리세션이 있고 약한 리세션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어제 이어서 좀 약간 또 하나의 극과 극의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야르다니 리서치의 그 닥터 에드 야르다니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도 JP모건의 시각과 비슷한데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바닥을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하드랜딩 이제 시장에 크게 충격받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일부에서 하드랜딩이라는 건 없고
비행기가 하드 랜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크래시면 크래시.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드 랜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월 19일에 종가가 종가로 기준으로 보면 6월 16일 3,667포인트였고요. 장중 저점이 3,639포인트인데 이게 저점이다. 이번 약세장의 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의 회복력 지금 이번에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만큼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면 소비자들의 소비 앞서 비자나 아멕스의 카드 사용량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점 대비 지금 8% 정도 올랐거든요. 기간을 보면 지금 한 달이 조금 넘는 거의 40일 정도 됐는데 네. 이런 기간이 올해의 어떤 저점 대비 회복에서 보면 가장 긴 기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얼추 제가 확인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시 한번 루비뉴 교수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루비뉴 교수 하면 이제 닥터 둠으로 엄청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엄청 경고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작년 초에도 이분은 시장이 이제 뭐 전쟁 난다니 뭐 당연히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3차 세계대전을 이미 얘기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다만 이제 대상이 약간 바뀌었죠. 그 당시에 중동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 있죠. 여튼 상당히 경고의 목소리 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블룸버그와 다시 한번 인터뷰를 어저께 했습니다. 짧고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짧고 얇은 그런 깊지 않은 짧은 그런 경기 침체 흔히 해서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시각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제가 더 편하게 얘기하면 꿈깨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 망상에 가깝다는 얘기를 거가 되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과는 우리가 유가 다르서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 리만 사태 그때 이전보다 그때와 이후보다 훨씬 더 아주 심한 리세션이 있기 때문에 1970년 이전에 그런 최악의 리세션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늘어난 국가면 국가, 개인이면 개인, 기업들의 부채, 지역마다 국가별로 다릅니다. 선진국가든 국가들이 엄청나게 돈을 쌓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났고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부채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도 리스크가 엄청 커져 있다는 얘기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그리고 이머징 마켓 모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제 요번에 오늘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미 7월 3일에 인터뷰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지금도 50%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과 극의 의견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좀 이미 저점을 쳤다는 야르데이 박사의 말이 맞길 바라지만 또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부정적 의견까지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